가깝고도 먼 그 이름.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를 꼽으라면 아마 고부 사이일 것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어렵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조심스럽습니다. 서로 잘해보려 하지만 때로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어 가슴에 박히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며느리와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수십 년이 흘러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숙제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돋친 말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며느리는 차마 몰랐던 시어머니가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그 뜨겁고도 서툰 진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랫동안 쌓인 오해의 벽에 조그마한 문을 하나 내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심로는 나처럼 살지 않길 바랐다. 며느리가 명절에 친정에 일찍 가겠다고 할 때, 혹은 살림이 조금 서툴 때 시어머니가 내뱉는 쓴소리들. 사실 그 속마음은 질투나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세대는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시집살이의 매서움을 온몸으로 견디며 자신의 이름, 석자보다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로만 살아야 했던 세월이었죠. 아침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식구들 밥 챙기고 빨래하고 논밭까지 나가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듣기 어려웠던 시절. 그분들에게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내고 자기 삶을 꾸려가는 며느리를 볼 때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저 아이는 나보다 훨씬 잘 살겠구나 하는 안도와 나는 왜 그리 살았을까 하는 뒤늦은 회한이 뒤섞이는 복잡한 감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님, 저 이번 명절엔 친정에 좀 일찍 다녀올게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는 건 보내기 싫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당당하게 친정 가고 싶다고 말해볼 걸 하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향한 쓸쓸한 그리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지. 근데 며느리가 당차게 사는 걸 보면서 처음엔 못마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더라고. 내가 진작 그리 살았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눈가가 촉촉해진 채 하신 그 말씀이 어쩌면 수많은 시어머니들의 공통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만큼은 나처럼 굽어 살지 않기를, 나처럼 참고만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간절함이 투박한 말투에 가려져 전달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진심나의 간섭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었다. 애는 이렇게 키워라, 국은 이렇게 끓여라, 그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며느리 입장에서는 간섭처럼 들리는 그 수많은 잔소리들. 현대를 사는 며느리들에게 이 말들은 때로 숨막히고 불쾌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것은 본인이 가진 가장 소중한 지혜를 나누고 싶은 서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수십 년 살림을 하면서 몸으로 익힌 것들, 시행착오를 겪으며 터득한 것들을 내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삶이 가르쳐준 것들이기에 더욱 값지다고 느끼는 것이죠. 본인이 겪었던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내 며느리만큼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들과 손주들이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며 평안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겨울 김장은 언제 담가야 맛있는지 시어머니가 늘어놓는 그 이야기들 속에는 한 여성이 온 삶으로 쌓아온 경험의 결정체가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인의 시대가 저물고 며느리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집안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 자리가 이제는 며느리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서운하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럼에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자신이 여전히 쓸모있는 존재임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어머님, 역시 국물 맛은 어머님이 최고예요. 며느리의 이 말 한마디면 시어머니는 온종일 부엌에서 땀 흘린 고단함을 단번에 잊어버립니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따뜻한 존재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진심, 너도 누군가의 귀한 딸임을 잊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시어머니는 문득 생각합니다. 이 아이도 자기 부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겠지. 어느 날 문득 어린 며느리가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훌쩍이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뒤돌아 자기 방으로 들어가 눈물을 닦았다고 합니다. 저 아이 엄마가 알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남의 집에 보낸 귀한 딸이 저렇게 울고 있으니. 그날 이후로 그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조금 더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명절 끝에 바리바리 싸주는 음식 보따리 안에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남의 집 귀한 딸 데려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한 시어머니의 부채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말로는 차마 미안하다, 고맙다 하지 못하지만 깻잎 한 봉지, 고추장 한 통에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서 내 부모한테 잘해라라고 툭 내뱉지만 속으로는 사돈댁에서 우리 며느리 예쁘게 봐주셔야 할 텐데 하고 노심초사 기도하는 것이 시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단순히 집안일 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아이가 내 가족의 일원이자 소중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오던 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겼구나. 이 아이가 우리 집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처음의 마음이 세월이 흐르고 갈등이 쌓이면서 표현이 서툴러졌을 뿐 그 바람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진심, 나도 무섭고 외롭다. 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시어머니의 속마음입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면서 무서운 것들이 생깁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것. 그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고 더 강한 척, 더 잔소리하는 척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제 삶을 꾸려가면서 집안이 점점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온 식구가 모여 시끌벅적하던 밥상이 이제는 노부부 둘만의 밥상이 되고 어느새 혼자가 되는 날도 생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 하고 싶지만 바쁠 텐데 귀찮아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이다 그냥 전화기를 내려놓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어머님 뭐 하세요? 그냥 생각나서요라고 말할 때 시어머니의 얼굴에 번지는 그 환한 미소. 그 미소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그분들도 사랑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고 가족 안에서 여전히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 손을 맞잡는 지혜. 고부 사이는 억지로 끼워 맞추는 퍼즐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세월을 살아온 두 여성이 만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틈 사이를 이해라는 온기로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며느님들, 시어머니의 투박한 말 속에 숨은 진심을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주세요. 그 잔소리 뒤에 있는 애정을, 그 침묵 뒤에 있는 외로움을, 그 서툰 표현 뒤에 있는 따뜻한 마음을요. 그리고 시어머니들, 며느리의 서툰 모습 속에 담긴 노력의 흔적을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그 아이도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고 처음 해보는 며느리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해라는 다리를 조금씩 놓아갈 때 고부 사이에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색하게 시작한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딸처럼 어머니처럼 그렇게 서로의 삶 안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날 고부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이 특별한 인연이 서로에게 짐이 아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시어머니가 계신 분은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니분들, 오늘만큼은 잔소리 대신 고마워, 수고해라고 먼저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우리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보물창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